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방금 이슈가 하나 떠서 바로 영상 찍고요. 한 3, 4분 된 이슈인데,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KDDX 개념 설계, 이 무단인용 제재 안 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요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있었죠. 뭐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의 뭐 기술을 뭐 빼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과거에요. 몇 달 전에.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하나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산업청이 행정처분 없이 최종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그러면서 KDDX 입찰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KDDX 입찰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산 공룡, 하나오션, HD 현대 갈등 8조 잠수함 수출 사업도 진통. 뭐요? KDDX 입찰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일단 이 8조 원짜리 국내 사업이거든요. 국내 사업. 요 부분들이 누가 따느냐? HD 현대중공업이 따느냐? 하나오션이 따느냐? 뭐 요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두 회사의 주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 우리가 잠깐만 보면, 자, 여기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어떤 거냐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을 둘러싼 조선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데 요게 8조짜리 사업이요. 이게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랑 뭐 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4조씩 나눠 갖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현재보다 진통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해소되면 주가는 또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갈 건데, 뭐 지난해 호주 후이완 입찰설에도 원팀을 못 꾸려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가능성이 낮아. 현재 진행형 KDDX 갈등이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 양사 모두 입찰, 그러니까 원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입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둘이서 굉장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요? 머리가 아프다라는 건데, 하나오션이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KD 넥스 관련돼서 수 입찰 못 받을 거다. 왜? 이 기술 유출에 대해서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잠깐만 체크해 보면, 여기 3월에 나왔어요. 하나오션 HD한테 소송으로 번진 KDDX 입찰엔 영향 없다라는 내용이죠. 저 기밀 유출 관련된 부분들 KDX 소송했다. 이런 내용인데,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을 서로 막 맞고소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은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이 부분을 잠깐만 보면, 자, 방사청이 내부에서 법리적 검토를 거쳤으나 하나오션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는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안다. 앞서 4월 방첩사령부는 하나오션이 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 설계 제안서가 하나오션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입건 통보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오션이 출렁거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당시 방사청은 방첩사가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후속 조치로 행정적인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정 처분은 어때요? 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첩사 조사와 방사청의 행정 처분은 별개라는 의미이다. 최악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KDDX 방식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에서 해당 사건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하나오션이 KDDX 상세 설계와 초도한 발주 입찰 과정에서 제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오션의 호재겠죠. 자, 앞서 하나오션은 과거 개념 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고, 2020년 입찰 경쟁을 위한 기본 설계 제안서에도 일부 도용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군사기밀 무단 활용 및 유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요. 자, 개념 설계 보고서가 무엇이냐? 개념 설계 보고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함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기초적인 거죠. 뭐 어떻게 이 함정이 만들어질 거고, 어디에 무기가 뭐 들어갈 거고, 어디에 이러이런 시설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대우조선 해양을 하나오션이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었던 건데, 이 부분을 왜
입찰 이 대주주가 된 하나오션이 왜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대우조선 해영이 어쨌건 있는 회사인데 요거 회사가 망할 뻔한 거를 하나오션이 인수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오션이 이거를 왜 보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군사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요 부분들이 어쨌건 무죄로 났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과거의 저항선으로 잡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요. 앞에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요, 여기. 이 84,000원에서 85,000원. 정확히는 뭐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이 좀 걸리는 구간인데 요 부분들이 우리가 뭐다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열어둬야 되고 이 부분 이후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뭐요?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관세 협상 카드로 또 하나오션과 LNG 프로젝트에 있는 회사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무조건적으로 저는 줄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가 지수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가면 뭐 저주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 각도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렇게 상승 각도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과거에 이제 전고점 구간에 또 매물대에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부담감이 있을 거고 일단은 요거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수를 뚫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돈들이 삼성전자로 빨려가겠죠. 왜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돈들이 삼성전자로 빨려가면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방어는 되겠지만 기존에 올라갔던 섹터들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증시는 약보합, 강보합 수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분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강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강하다라고 해서 6만 원 중후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른 섹터들이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비중을 또 덜어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 몰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오션 뭐 비중 50% 들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비중을 좀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주식 명언들 있잖아.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다 깨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분산 투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 방산, 화장품, 원전, 반도체, 뭐 이런 바이오 이런 부분들 분산 투자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원래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 진짜 막 바이오 20%, 조선 25%, 뭐 방산 25%, 뭐 화장품 20%,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원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선 방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조선 방산 비중을 30에서 40% 정도로 보시고 화장품 20% 정도 보시고 원전 20% 보시고 20%는 뭘 봐야 돼요? 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린다라고 하면 방산 조선 합쳐서 30%, 원전 부분 20%, 화장품 10%에서 15%, 바이오 20%에서 25%,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저는 포트폴리오 짤 것 같아요. 그 점차 방산 조선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비중을 줄여내면서 다른 섹터로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짜드리긴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일단 올라오면 일단 이 구간에서 2분의 1 정도 줄여놓고 지켜보자. 그러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과 방산 관련된 부분들은 주가가 더 가더라도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오션, 이 조선 부분은 미국에서 수주 발표된 부분들이 나오면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모멘텀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의 흐름들은 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구간 정리하자면 하나오션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 나올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대응을 하자 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로봇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로봇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 주식 분명히 초보자분들 많을 거고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이 부분들 천천히 정리해서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얼마 안 하신 분들 내가 지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어떻게 현 구간에서 조선업을 끌고 가면서 어디서 매도할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내가 하나오션 들고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당연히 텔레그램방 무료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하나오션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줄이는 방향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을 좀 잘 챙기셔서 주식시장에서 좀 시드머니를 좀 잘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오션 우리가 이때 단기적 매수해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진행을 하고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 어느 정도 해놓고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 모은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하고 또 내려왔을 때 모으면서 괜찮다 버티자 반등했고 올라가면 비중 조절하자 이 말씀을 다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내려갈 때는 비중을 모으고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지루하지도 않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다.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면 항상 빠지고요. 빠질 때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면 오르고 이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제가 눈을 강조드리지만 거꾸로 하셔야 된다. 개인들의 심리와 반대로.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오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AI 섹터도 오르는 거고 전력 섹터도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증시 자체가 지금 오르는 이유가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 즉 AI 관련된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신고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엔비디아 관련주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황제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엔비디아의 퍼즐은 저는 AI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 즉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인데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황제주로 하나 뽑아 놓을 거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제주 이거는 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건 또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이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이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요?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요?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이 저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6배가 올라갔다. 6배, 7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셀바스 AR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이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